보시는 화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린 이준석의 허위 조작된 그의 하버드 학사 학위증에 관한 화면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상단의 것은 하버드의 컴퓨터 공학과를 실제로 졸업한 에던 코비란 학생의 진짜 학사 학위증입니다. 그는 현재 콜럼비아 대학원의 응용수학과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단의 것은 이준석이 제출한 가짜 학위증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단의 진보는 1번 학위증 번호, 2번 전공 과목, 3번 학교 인장 등이 뚜렷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의 이준석의 것은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것은 이미지 파일의 픽셀이 전부 깨져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준석은 이 조작 날조된 허위 하버드 학위증으로 지난 10수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보시는 화면들은 하버드 대학의 가짜 학사 학위증을 제작 판매하는 사설 업체들의 광고용 샘플들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제출한 것과 모두 흡사합니다. 이준석은 지난 2007년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되어 당시 이노티브란 영상 처리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현역군 복무를 대체합니다. 당시 이노티브 회사는 이준석의 부친 이수월의 서울대 경제학과 선배인 지금은 고인이 된 고응용기 씨가 창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이노티브의 산업기능요원 채용 TO는 단 한 명이었는데 거기에 이준석이 발탁되어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병역법 제37조 및 38조에 의거하여 병무청이 고시한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입니다. 즉, 이준석의 산업기능요원 발탁에 해당되는 병역법 규정입니다. 보시다시피 1번 정보처리 분야 기술 자격증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며 2번 정보처리 분야 관련 학과의 전공과정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처리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병역특례 업체에 신청을 한 후 병무청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응시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준석이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이준석은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하버드 학사 학위증도 허위 날조된 가짜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병무청은 이준석의 현역병 입대를 면제해 주었으며 어떻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게끔 해주었을까요? 보시는 화면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자격증 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네이버의 웹서버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실시간 출력 서비스입니다. 단 몇십 초면 이준석이 본인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 언론의 기자가 약 2년 전에 이준석에게 다른 사건으로 이 자격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준석은 아직까지 그의 자격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대한민국 병역법 제41조입니다. 1번,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2번,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번,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는 경우. 4번,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여야 합니다.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출마를 3번이나 하였고 공당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는 공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병무청은 이준석의 현역병 입대를 어떻게 면제하였으며 어떻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게끔 해주었는지 그 자세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그 답을 기다립니다. 이준석은 현재 약관 41세입니다. 약 15년 전에 유승민의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한국의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고 결국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애국 국민들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런 이준석이 험한 정치판에서 묘하게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까지 지냈고 또 쫓겨났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부정선거로 기어이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정상적인 정치인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시는 미모의 여인은 진광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화장품 사업, IT 사업 등을 하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넥스트아이라는 중국 회사의 대표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이며 중국의 최고 위층들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직접 접촉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비서실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조직부와 직접 접촉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와 직접 접촉을 합니다. 이 여인은 사업가일까요? 여인의 옆에 이수월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의 부친입니다. 이준석의 부친 이수월은 이 넥스트아이라는 회사에서 지난 10년 이상을 중국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준석의 부친 이수월도 중국의 최고 위층들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이수월은 중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이준석은 더 잘합니다. 물론 이준석도 저 여인을 아주 잘합니다. 여인은 공식적으로는 넥스트아이의 대표입니다. 아주 유능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적 인물들과는 어떨까요?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준석을 감싸고 돕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준석에게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짐작하시겠지요. 이 연결고리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끊어내야 합니다. 이준석의 부친 이수월, 그리고 진광이라는 저 여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난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있는 게 정치인 가족입니다. 선거에 3번 떨어지고 또한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우리 준석이 아까 아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 아파난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있는 게 정치인 가족입니다. 선거에 3번 떨어지고 또한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우리 준석이 아까 아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이 그동안 서로의 범죄 사실을 덮어주는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준석의 친여동생이 이재명의 작고한 친형, 이재선 씨의 담당이사였습니다. 김현진은 이준석의 친여동생인 이현재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이재선 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현재는 이 사실을 친오빠인 이준석에게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고 그들은 거래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돌아가신 형님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 이재선 씨라고.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한테 여러 얘기를 했던 그 당시에 이제 네.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동생이 가끔마다 저한테 이재명 시장 동생,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막 그 문자 온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한 것도 봤었다고 이렇게 하시고. 가족 간에 굉장히 좀 불화 같은 게 좀 있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제 동생의 건 같은 경우에도 의료 정보가 아닌 부분이라고 이제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법적으로 뭐 수사 과정에서 다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발했다는 단체가 뭐 정치적 편향성 있는 단체라는 거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모 씨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년 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이 씨가 이재명 의원의 친형, 지금은 고인이 된 이재선 씨를 치료한 정보를 오빠인 이 대표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동생이 이 씨를 진료했거나
진료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 씨에 대한 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입건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돼 연수를 받았던 게 특혜라는 의혹인데 경찰은 규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의료법과 병역법, 성상납 무마 의혹 등 세 갈래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두 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 계시는 하버드 학위증은 이준석이 몇 년 전 본인의 하버드 학력이 문제가 되자 본인의 SNS에 올린 이른바 본인의 하버드 학위증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사한 결과 이것은 100% 허위 날조된 가짜 학위증입니다. 하버드에는 이런 졸업 학위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상단 이미지는 실제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진짜 학사 학위증입니다. 2021년 졸업한 애덤 콥이란 학생의 것이며 현재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응용수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것은 이준석 본인이 주장하는 학위증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단의 진본 학위증에는 1번 학위증 1년 번호, 2번 전공 과목 표시, 3번 하버드 인장 등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의 이준석의 것에는 1번, 2번, 3번 그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이미지 파일은 픽셀이 전부 다 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에 픽셀이 깨어져 있다는 의미는 이미지가 조작 편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준석의 것은 100% 허위 날조된 위조 학위증입니다. 하버드에서는 저런 식의 공식 학위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들은 하버드 대학의 가짜 학사 학위증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사설업체들의 광고용 견본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의 가짜 졸업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 저런 식으로 많은 사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준석의 위조 학위증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런 업체가 온라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준석은 과학고를 특례로 입학하고 또 1년을 조기 졸업하였습니다. 노무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하버드에 갔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주로 중국어 강의실을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과목도 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역 특례로 군면제를 받고 부친의 지인 회사에서 공익근무를 하였습니다. 그의 부친 이수월은 중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준석의 모든 것 그리고 그의 부친의 행적까지 죄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